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신정동 네. 양천 중앙 하이츠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예, 앞으로 전망이나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의 양천 중앙 하이츠 아파트 말씀 주셨고요. 거주 중에 네. 계시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기가 언제가 괜찮을지, 만약에 살게 되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네.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양천 중앙 하이츠가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 갈산공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네, 목동 우성 아파트 옆에 있는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 언제 매수하신 거죠? 그 2010년에요. 2010년 10년 되셨네요, 그럼. 네, 네. 2010년에 얼마 주고 매수하셨을까요? 약 9억 정도 돼요. 약 9억 원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이쪽의 아파트들의 오름세가 그렇게 크지를 못했는데 지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지금 부동산에 뭐 한번 거의 알아보셨어요, 금액을? 그냥 그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 9억 5천 선에서 하는데 네. 매물은 없어요. 네. 너무 싸니까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건 오른 게 아니네, 그죠? 그렇죠. 네, 예. 올랐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도면 물가 상승 비율을 감안해도 이건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 집은 서울시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요? 10년 동안이 있었는데 2014년부터 엄청 올랐거든요, 서울이.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요? 이-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여기가 그 분양 받을 때쯤 해가지고 네. 중앙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네네네. 예, 그 더 큰 대형 평수들이 네. 그 분양을 못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워낙에 집은 되게 잘 지었는데 이제 네. 그 인기가 하락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 상태니까 네. 그런데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아. 그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얘기고요. 예, 시청자님, 부동산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시청자님 말씀도 맞는데 그냥 우리 집을 가만 놓고 보면은요. 그 행정구역상 얘네들은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딱 경계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양천구의 가장 끝자락인 거예요. 바로 네. 옆에가 구로구예요, 구로구. 예,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지만 양천구에서 가장 끝자락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권 자체는 구로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게 되면은요, 이 아파트들은 그 중대형평 굉장히 큰 아파트, 큰 평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대 수가 크지를 못하거든요. 몇 세대죠? 한 300, 한 2, 30세대. 300세대 정도. 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대부분 다 중대형 아파트 뭐 38평부터 뭐 50, 뭐 중대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3대가 같이 살든가 아니면 조금 자녀가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좀 하겠죠. 예, 아무래도 신혼부부들보다는 큰 네. 평형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수요층들은 분명히 뭐 교통적,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연세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데들은 초등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교통도 좀 편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양천구청역까지 걸어서 이용하는 게 상당히 그 녹록지만은 않아요. 꽤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까지 보내려고 하면 여기 은정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저학년은 물론이고 고학년들도 혼자 가기에는 좀 그래요. 거리 자체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케어해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 저학년, 보통 1학년에서 3학년 정도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렇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실거주 위주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향인데, 거기에 평형대에 대한
좀 약간의 부담이라고 할까? 그리고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거기에 지하철 이용도 중고등학교가 목동 학군이라서 그러니까 목동 학군 그러니까 예. 그래서요. 그럼 이 아파트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요, 아니잖아. 이제, 우리 아파트가 네. 지금은 왜 오르지 않은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실제 안 올랐고. 그런데 나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10년 지나도 또 이타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는 실패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는 이제 금액 기존 중대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9억 5천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물론 물건은 없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얘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이 목동 쪽에. 이 목동의 단지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 아파트를 딱 투자로 잡는 순간에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투자 자금이 섣불리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10년이 지났지만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 정도 그냥 오른 선에서 얘기만 호가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뿐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가 어떻겠느냐인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는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지금 내일 당장 가서 부동산에다가 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예. 지금 1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예.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리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 독립을 못 하니까 어디 가서 집에서 독립을 못 하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대를 합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이 세대 합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시청자님 생각 이상으로 많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흩어져서 돈 막 여기저기서 돈 세주지 말고 같이 좀 큰 평수에서 모여서 살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20, 30평대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상승을 다 얘네들이 주도했는데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40평대 가격도 막 뚫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50평대들이 아파트들이 좀 중대형 평형들이 좀 올라가 줘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대형 평수를 요거는 서울 외곽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 지역, 인서울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또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목동 학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군 자체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택 선택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형 평수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엊그제 그 6월 17일 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그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나온다고 소식 들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목동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야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전세에 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서 2년 거주해야 돼요, 이제. 네. 그러면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주 요건을 빨리 채우려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너도 나도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일단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올 때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들 선택하는 거예요. 근처니까요. 괜찮아요. 2010년도니까 헌집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네, 10년 차면 새 집이에요. 거기에 지금 맞습니다. 시청자님이 살고 계시듯이 집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세금이 상승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처럼 실거주 세력들,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 세력, 그 실거주 세력들이 좋아하는 집들의 전세금이 더 먼저 빨리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전세금이 막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이유들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있어요. 이유들이.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한테?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세금.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고.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네. 이제 좀 오르는 폭을 갖고 양도 차익을 이제 보시고 나서 그 뒤에 매도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요. 그런데 네. 지금 오르는 거는 사실 분위기가 이제 얘가 오를 분위기가 돼서 오르는 건데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앞으로 이런 집들은 그러니까 집 선택을 할 때 조금은 권장하는 집들은 아니니까 조금 피해서 이런 집들을 피해서 다른 집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힘들었지만 이제 이 우리 네. 주변의 환경이 목동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대단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여기 막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세입자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대형 평수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중대형이 각광받을 시기가 되는 거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전세금이 상승할 거니까 우리처럼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금액이 상승할 거니까요. 앞으로 좀 매도를 빨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한 1, 2년 정도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요? 네, 지금까지 안 올랐던 거 이제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양도 차익 좀 돈 좀 버시게 되면 뒤에 네. 다시 한번 요 프로로 전화 주시면 그때 이제 어디로 갈아탈까요는 그때 한번 상담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